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과목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39번 나가죠. 자, 39번은 요 RL 직렬회로, 즉 R은 우리가 저항을 의미하죠. L은 인덕턴스를 의미하죠. 그래서 RL 직렬회로에 요 임피던스 요 Z를 복소수 평면상에 표현한 그림이죠. 이 회로의 임피던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복소수 평면상에 지금 임피던스 Z를 표기했는데, 여기 R이라는 것은 저항이죠. 즉 X축에 R을 표기했는데 저항은 30오hm. 그다음에 이 Y축에다가 유도 리액턴스 45ohm이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 임피던스 Z가 표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각은 세타. 보시면 이쪽 저항 쪽은 실수부고요. 그다음에 유도 리액턴스는 허수부죠. 그래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요 임피던스는 50의 각 세타라고 되어 있죠. 자, 임피던스는 RL 직렬 회로일 경우에는 저항의 제곱 플러스 XL 유도 리액턴스의 제곱의 각 세타죠. 지금 주어진 값을 여러분이 대입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저항은 35ohm이니까 30의 제곱 플러스 유도 리액턴스 XL이 45ohm이죠. 그래서 40의 제곱. 이게 각 세타가 되는 거죠. 자,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나 돼요? 2500이 되는 거죠. 루트. 이게 각 세타. 자, 루트 2500은 루트 이거 2500은 50의 제곱이죠. 각 세타. 자, 50의 제곱에 루트니까 그대로 50이 나오고 각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그대로 맞는 답이에요. 다음 두 번째에 보면 임피던스는 저항을 우리가 실수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허수부는 유도 리액턴스죠. 그래서 여기 지금 실수부 저항값이 35ohm이니까 30 플러스 유도 리액턴스가 45ohm이죠. 그래서 J40으로 표기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이 실수부는 저항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허수부는 유도 리액턴스죠. 그래서 요 2번도 맞는 얘기예요. 다음 3번 가죠. 자, 의삼각 세타가 53.1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삼각 요 세타는 여러분이 그 탄젠트 요거의 역수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크 탄젠트라고 하죠. 그래서 요 탄젠트에 요 마이너스 1승이니까 역수죠. 요거 우리가 아크 탄젠트. 그 다음에 여기에 유도 리액턴스를 저항값으로 나눠준 거, 이게 바로 의삼각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값을 여러분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자, 아크 탄젠트. 그다음에 유도 리액턴스 값이 지금 45ohm이죠. 그다음에 저항값이 35ohm.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53. 요게 1, 3이 나오죠, 정확히. 그래서 여기 53.1도, 이게 맞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공학 계산기를 잘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요 아크 탄젠트 요거 계산하는 계산기 누르는 방법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카시오 FX 4200P예요. 좀 오래된 계산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아크 탄젠트가 요 탄젠트의 밑에 노란 글씨로 탄젠트 마이너스 1이라고, 이게 바로 아크 탄젠트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르는 방법은요, 맨 먼저 보시면 여기 시프트라는 거 있죠. 요 놈을 먼저 눌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요 탄젠트라는 버튼이 있죠.
그 요 옆에 노란색으로 아크탄젠트, 탄젠트 마이너스 1승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요 탄젠트를 눌러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하시고 유드 리액턴스 값 40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를 눌러야 되겠죠. 나누기. 그 다음에 30을 누르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결과니까 느니까 2x2를 여러분이 눌러주시면 53.13이란 값이 나올 거예요. 이 공학계산기는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누르실 줄 아셔야 돼요. 계산할 줄. 그래서 3번도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 4번에 가면 요 임피던스 표기한 게 50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사인 세타가 아니고 이게 코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허수부 J 사인 코사인이 아니고 사인 세타죠.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틀린 답이에요. 여러분이 그 소방전기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깊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여러분 같이 그 소방전기 관리사 1차 시험만 대비할 경우에는요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너무 또 부담감 가질 필요도 없어요. 뭐 8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안 나와요. 다음 40번 나가죠. 자, 40번은 이 교류 전압을 갖다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시료값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이 교류 전압인데요. 시료값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류 전압을 표기할 때 우리 교류라는 거 우리 정현파, 사인파죠. 그래서 이 교류 전압을 그 표기할 때 이 평균값, 그 다음에 시료값, 그 다음에 최대값 이렇게 세 가지를 표기하는데요. 이 전류값, 그 다음에 전압,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자, 전류의 그 평균 우리가 영어로 에버러지라고 하죠. 그래서 AV로 표기하고요. 시료값은 그대로고 최대값은 맥시멈이니까 우리가 표기할 때 M이라고 표기를 해요. 그래서 전류는 우리가 I로 표기하죠. 요거의 평균값은 파이분의 2의 전류의 최대값 요걸 곱해주면 되는 거죠. 시료값은 그대로 I로 표기하죠. 그래서 시료값은 그대로 요건 루트 2분의 1 곱하기 전류의 최대값이죠. 그래서 최대값은 우리가 I의 M으로 표기하죠. 그래서 이 전류의 최대값은요. 여기서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루트 2의 시료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요 전류값에서 요 계수 상수죠. 파이분의 2 평균값은 시료값은 루트 2분의 1 최대값은 루트 2라는 거. 그러면 이 평균값은 전류의 최대값을 곱해줘야 되고 시료값은 전류의 최대값 곱해주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전류의 시료값을 곱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전압. 그래서 우리가 전압은 V로 표기하잖아요. 그래서 전압의 요 평균값은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파이분의 2에다가 전압의 최대값 곱해주면 되고 시료 전압은요. 루트 2분의 1에다가 전압의 최대값. 이 전압의 최대값은 루트 2에다가 시료 전압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여기 1번이 바로 틀린 게 금방 답이 나오죠. 자, 시료값 V는, 즉 시료값 전압은 루트 2분의 1의 Vm이니까 루트 2분의 Vm 같은 얘기죠, 이거.
다음에 요 시료값은 동일한 저항의 직류 전원과 교류 전원을 갖다 각각 인가했을 때 평균 전력값이 같아질 때의 전압값을 말한다는 거.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교류 220V하고 교류 380V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시료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설 쪽에 요 평균값, 시료값, 최대값에서 전류하고 전압인데 요 전류 하나만 암기하시면 쉽게 여러분이 전압은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같은 내용이니까요. 다음 41번 넘어가죠. 자, 41번은 교류 전원이 인가되는 RL 직렬회로, 즉 저항하고 인덕턴스하고 직렬회로죠. 그래서 저항 여기 표기되어 있고요. 코일 인덕턴스가 지금 500mH죠. 자, 역률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역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코사인 세타로 표기하는데 요건 저항을 갖다가 뭘로 나눠준 거예요? 예, 합성 임피던스로 나눠준 값이죠. 그래서 저항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합성 임피던스만 계산해 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 RL 직렬 회로에서 요 합성 임피던스 요놈은 루트에다가 저항의 제곱 플러스 유도 리액턴스의 제곱이죠. 근데 여기 지금 유도 리액턴스 하니까 뭐예요? 인덕턴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유도 리액턴스는요, 오메가, 즉 각속도에다가 요 인덕턴스를 곱한 거죠. 자, 이 각속도라는 건 뭐예요? 이 파이에다가 주파수 곱하면 각속도죠. 여기에 인덕턴스. 요 공식 세 가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유도 리액턴스는 이 파이의 주파수에다가 인덕턴스 곱하는 건데, 여기서 요 주파수의 단위는 헤르츠죠. 자, 요 인덕턴스의 단위는 헨리예요. 자, 그럼 1헨리는 10의 3승 미리헨리죠.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해서 풀면 되겠죠. 이 파이에다가 지금 주파수가 얼마예요? 여기 60Hz라고 나와 있죠. 그림에. 그래서 60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인덕턴스는 지금 500mH죠. 자, 요거 헨리로 하려면 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헨리가 되죠. 즉 0.5 헨리가 돼요. 요거 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헨리.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188.55옴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요 임피던스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루트 저항 105옴이니까 100의 제곱, 그 다음에 유도 리액턴스 XL이 188.5 요거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요거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이 식에다가 코사인 세타는 Z분의 R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저항값이 지금 105옴이죠. 자, 이 합성 임피던스는 루트 100의 제곱 플러스 유도 리액턴스 188.5의 제곱.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 0.469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41번에서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공식, 요 코사인 세타 역률은 저항을 합성 임피던스로 나눈다는 거. 그리고 요 합성 임피던스 RL 직렬회로에서는 루트에다가 저항의 제곱 플러스
XL 유도 리액턴스의 제곱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 유도 리액턴스 XL은 각속도 오메가에다가 인덕턴스 곱한 건데 이 각속도는 2파이 F죠. 여기에다가 인덕턴스 곱하면 바로 유도 리액턴스 값을 여러분이 계산한다는 거. 이 세 가지 여러분이 공식을 암기하고 넘어가야 돼요. 다음은 42번 넘어가죠. 자, 이 42번은 권선수, 즉 코일을 감은 그 횟수가 500회라는 거죠. 권선수 N이 500회예요. 그다음에 요 자기 인덕턴스 요 L이 50mH죠. 흐르는 전류값이 2A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속을 물어본 거죠. 웨버. 이걸 우리가 읽을 때는 단위가 웨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속 계산하는 공식이 있죠. 자속 그 파이는 요 단위는 웨버예요.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공식. 요놈은 자기 인덕턴스에다가 흐르는 전류값 나누기 권선수죠. 요 공식을 여러분이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여기서 단위가 요 L 인덕턴스 값은 단위가 헨리고요. 흐르는 전류 값은 암페어. 그다음에 N은 권선수로서 회가 되는 거죠.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하시면 돼요. 자, 자속 화이는 지금 L 인덕턴스가 50 곱하기 50mH니까 헨리를 곱하면 여러분 1헨리는 10의 3승 mH죠. 그래서 50 곱하기 요거 10의 마이너스 3승 헨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요 헨리가 되는 거죠. 곱하기 흐르는 전류값 2A죠. 자, 권선수 지금 몇 회예요? 500회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웨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에요. 우리 전기회로 나오는 문제는 다 기본적인 거고 크게 이렇게 꽈서 어렵게 만든 문제는 없어요. 다음 43번 넘어가죠. 자, 이 43번부터 이제 소방유체역학이죠. 그래서 43번 우리 기사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동일한 성능의 그 펌프 두 대를 갖다가 연결해서 운영할 경우에 설명 중에서 옳은 거를 찾는 거죠. 즉, 동일한 펌프를 직렬로 연결했느냐, 병렬로 연결했느냐, 요걸 지금 물어본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직렬 연결이 되겠고요. 자, 이 병렬은 서로 마주 보는 거죠. 펌프 두 대를 이렇게 서로 마주 보게 연결한 거죠. 자, 여기 들어오는 인입구가 되겠고요. 이쪽이 이제 출구가 토출축이 되겠죠. 자,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여기서 펌프 압력이 이제 P로 올라오겠죠. 그럼 이 펌프가 압축을 시키는 거니까 P의 압력으로 압축이 된 거죠. 그럼 이 펌프에서 P로 들어온 압력을 또 P의 압력으로 압축을 시키는 거니까 여기는 2P가 되는 거죠. 자, 이 펌프가 토출한 양이 Q죠. 그럼 이 펌프도 그대로 토출했기 때문에 토출량은 변함이 없는 그대로 Q가 되는 거죠. 자,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이 펌프가 P라는 압력으로 토출을 해주죠. 이 펌프도 마찬가지로 P라는 압력으로 토출이 되는 거죠. 그럼 토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PP 그대로 2P가 되는 거 아니고 토출한 압력은 그대로 P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위에 있는 펌프가 Q라는 토출량으로 토출을 해주고 아래 펌프도 마찬가지로 Q의 토출량으로 토출을 해주죠. 그럼 Q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2배가 되는 거죠. 토출량은. 그래서 이 직렬 연결일 경우에는 압력이 2배, 토출 압력, 왜 토출량은 그대로 Q가 되는 거죠.
병렬 연결일 경우에는 토출합은 그대로 P가 되고 토출량만 2배가 되는 거죠. 자, 직렬로 연결할 경우 양정이라는 것은 압력이에요. 단위만 틀리는 거죠. 양정은 미터고 압력은 뭐 파스칼 아니면 킬로파스칼이겠죠. 그래서 직렬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양정, 즉 압력이 2배가 된다. 이게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직렬로 연결할 경우 유량은 4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1배가 되는 거죠. 자,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에 양정이 2배가 된다. 압력은 그대로죠. 그대로 1배예요.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에 토출량, 유량은 4배가 아니고 2배가 되는 거죠. 이건 아마 여러분이 기사 때 많이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다음 44번 넘어가죠. 자, 이 베르누이의 방정식의 완전 유체를 대상으로 해서 몇 가지 제한 조건, 전제 조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전제 조건을 갖다 전제로 하는데 이 제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였는데 요 베르누이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상유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이상유체는 어떤 법칙을 만들기 위한 가상유체예요. 실제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체예요. 가상유체. 그래서 지구상에 실제 존재하는 유체를 우리가 실제 유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이상유체라는 것은 전혀 마찰 손실도 없다. 즉 점성이 전혀 없는 유체. 그 다음에 압축이 전혀 안 되는 비압축성 유체죠. 그래서 이 베르누이 정리의 전제 조건은요, 정상유동, 정상유, 정상 흐름이 있는 걸로 간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압축이 안 되는 비압축성 유체예요. 그 다음에 마찰이 없다. 즉 비점성 흐름. 비점성 흐름이라는 것은 마찰 손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선에 따라 유동이 되고 비회전성 유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제 조건에 해당되는 거니까 비정상 유체 유동이 아니고 정상 유체 유동이죠. 그 다음에 압축성 유체 유동이 아니라 비압축성 유체 유동이죠. 그 다음에 점성이 아니고 비점성 유체죠. 그 다음에 비회전성 유체 유동, 요게 바로 맞는 답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전 압력, 즉 전 수도는요, 여기 1지점에서의 그 속도 수도, 쉽게 얘기하면 뭐 배관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여기가 1지점이고 여기가 2지점, 여기가 그 기준선, 이 높이, 이게 이제 위치 수두가 되겠죠. 즉 Z1, Z2가 되죠. 여기에서 유속 U1, 여기에 유속 U2가 되는 거죠. 또 여기에 압력 P1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압력 P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1지점에서의 전 에너지는 이 지분의 U1의 제곱 속도 수도 플러스 1지점의 압력 수도 감마분의 P1이 되죠. 위치 수도 Z1이죠. 자, 요 1지점에서의 요 전 에너지하고 2지점에서의 전 에너지는 서로 같다는 거죠. 자, 2지점의 속도 수도 U2의 제곱, 압력 수도 감마분의 P2, 위치 수도 Z2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구상에 흐르는 유체 중에 1지점에서 2지점으로 유체가 흐를 때 이 마찰 손실이 없는 건 없어요. 마찰 손실은 다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 마찰 손실을 적용한 것이 바로 요거예요. 1지점에서의 속도 수도, 1지점의 압력 수도, 위치 수도는 2지점의 속도 수도, 2지점의 압력 수도, 2지점의 위치 수도에다가 여기에서 1지점에서 2지점으로 갈 때
마찰 손실 수두를 더해줘야 같아지는 거죠. 자, 이거는 가상유체, 이상유체고요. 이건 실제 유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이 실제 유체를 갖다가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죠. 다음 45번 가죠. 이 45번은 문제 길이만 길죠. 사실상은 간단한 얘기예요. 최대 유량값을 물어본 거예요. 뭐를 주고요? 구멍의 지름, 오리피스의 지름. 오리피스라는 건 여러분 출구, 토출 측의 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초기 수위가 3m라는 얘기죠. 즉 이런 어떤 수조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장황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에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오리피스라는 건 출구예요. 여기에 직경이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5cm라는 거죠. 이 수위가 지금 얼마예요? 3m라는 거죠. 그 유량값이 얼마냐 이거 간단히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이 토리첼리 정리 식을 보면은요, 다 마찬가지죠. 여기 구멍을 내서 물을 갖다 방사할 때 이 높이 주고 유량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 높이가 예를 들어서 높이가 h면은 유속은 루트 2g의 요 높이, 수도 높이, h를 곱해주면 유속이죠. 그래서 이 q는 유속에다가 단면적 곱하면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q는 유속에다가 단면적 곱하면 되는데 토리첼리 정리에 의해서 u는 루트 2gh죠. 또 단면적은 4분의 파이에다가 요 직경의 제곱이 되죠. 문제는 단위예요, 단위. 물어본 게 지금 뭐예요, 단위가? 세제곱 퍼 세크죠. 물어본 것이 단위가 세제곱 퍼 세크의 유량이. 그럼 여러분이 요 중력가 속도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거 여러분이 알고 있죠?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수도. 높이는 지금 미터죠? 그러면 여기가 미터의 3승이니까 이 직경도 뭘로? 미터로 고쳐줘야 돼요. 지금 센치로 되어 있죠? 자, 1미터는 몇 센치예요? 예, 100cm죠. 그럼 5cm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가 되는 거죠. 즉 0.05m예요. 그대로 대입하면 여러분 유량 계산할 수가 있죠. 자, 루트 2에다가 중력가 속도 9.8 곱하기 수도 3m죠. 곱하기 4분의 파이에다가 관경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요거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량 계산하면 0.015가 나오죠. 이게 유체역학에서도 가장 치사스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 너무 쉬워요, 이런 거는. 46번 가죠. 우리 관리사들을 뭘로 보고 이런 문제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쉽게 내니까. 자, 46번 가죠. 자, 물이 지름 0.5m 관로에 유속이 2m per sec로 흐를 때 100m 구간에서 발생하는 손실 수두를 물어본 거죠. 자, 지름 D가 0.5m. 유속 U가 2m per sec. 구간이 100m니까 배관의 길이가 100m라는 얘기죠.
또 요 마찰 손실 계수값이 0.019. 지금 손실 수두를 계산하라는 거죠. 우리 달시 공식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달시 공식을 보면 이 마찰 수두 요놈은 손실 계수에다가 관경 D분의 배관의 길이 L을 곱하기 속도 수두죠. 2지분의 유속의 제곱. 주어진 값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뭐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죠. 손실계수 0.019. 자, 배관의 길이 100m. 관경 0.5m. 중력과 속도 9.8m/s의 제곱. 유속이 얼마예요? 지금 2m/s니까 2의 제곱. 그럼 손실 수두값 그대로 계산이 되죠. 0.77. 진짜 이것도 관리사를 시험 보는 사람들을 뭘로 보고 이런 문제를 내느냐. 너무 쉬운 문제예요. 다음 47번 가죠. 자, 47번은 레이놀드 수를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우리 레이놀드 수 공식 이거 꼭 암기하셔야 되죠. 유치학과 하는 사람들은. 자, 레이놀드 수를 우리가 그냥 약자로 이렇게 RE의 NO로 쓰는데요. 레이놀드 수라는 것은 점성 계수분의 관경, 유속의 밀도죠. 자, 요거를 동점도로 하면 이 동점도분의 du가 되는 거죠. 또 u는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파이 d 누분의 4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읽을 때 요거 동점도는 뉴라고 읽어요. 누 또는 뭐 뉴 하는데 뉴. 점도는 뮤라고 있죠. 뮤. 그다음에 밀도는 로우라고 읽어요. 기호. 뭐 이거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는데 주어진 값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지름이 나와 있죠. 지름. D가 뭐 대문자로 쓰죠. 교재에 이제 소문자로 썼으니까 우리 그냥 관경 D를 소문자로 그냥 하죠. 헷갈리니까. 그래서 지금 관경 D가 몇 밀리냐면 2mm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단위를 보면은요. 원형간의 그 유량이 센티미터에 3승/s죠. 그 다음에 동점성 계수도 센치의 제곱/s예요. 그래서 센치로 여러분이 통일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레이놀드 수는 무차원이에요. 단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센티미터로 다 통일을 하든가, 즉 CGS 단위, 센티미터, 그램, 세크로 통일을 하든가, 미터, 킬로그램, 세크, MKS 단위로 바꾸든가 하나로 통일을 하면 돼요. 센티미터, 그램, 세크, MKS는 미터, 킬로그램, 세크 어느 하나로 통일을 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 센티미터니까 지름도 센티미터로 하면 돼요. 자, 1cm는 몇 밀리예요? 10mm죠. 그래서 2mm는 0.2cm가 되는 거죠. 자, 흐르는 유량은 0.25 cm의 3승의 세크죠. 근데 동점도 뉴가 나와 있네요. 0.0112 cm의 제곱/세크죠.
그러면 지금 주어진 값이 관경, 유량, 동점도니까 어느 식을 이용하면 좋겠어요? 관경에다가 유량 나와 있죠. 여기 직경 나와 있고 동점도 나와 있어요. 이 공식을 여러분이 이용하면 가장 좋겠네요. 이 공식을 적용해도 되고 이 공식을 적용해도 상관없죠. 뭐 교재대로 이걸 그대로 적용하죠. 자, 그러면 레이놀드 수는 동점도분의 관경의 유속이죠. 자, 그럼 유속을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는데, 유속이라는 것은 유량을 갖다가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이 식에 대입을 하면 유량이 0.25cm의 3승 per sec죠. 자, 단면적은 4분의 파이의 관경 0.2cm 요거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속값을 계산하면 교재대로 7.9577이 나오죠. 센치죠. 요거 그대로 대입해서 풀면 돼요. 자, 관경 0.2cm, 유속 7.9577, 동점도 0.0112죠. 그래서 여러분이 레이놀드 수 구하면 142.10이 나오죠. 여기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아니면 여러분요, 마지막에 있는 이 공식 그대로 적용하는 게 가장 편해요. 자, 분모는 파이의 관경 0.2cm, 동점도 0.0112죠. 4배에다가 유량이 지금 얼마예요? 0.25죠. 요거 계산해도 142.10. 요게 가장 편하겠네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 유체역학에서 이 레이놀드 수를 갖다 구하는 공식, 이거 모르면 유체역학 안 한 거예요.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네, 148번 가죠. 148이 아니고 48번. 자, 이 48번 문제도 너무너무 쉬운 문제예요. 우리 소방 그 기사에서 항상 하던 요 절대압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계기압이죠, 우리. 게이지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요거는 계기예요, 계기. 압력 기기. 압력 측정 계기를 우리가 게이지라고 하죠.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자, 요 계기압은 대기압을 0으로 놓고 측정하는 거다. 맞죠? 우리 그 펌프 같은데 토출 쪽에 압력계 설치되어 있는 거 보면 평상시에 이 바늘이 어디 와 있어요? 0에 와 있죠? 그러니까 대기압을 0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얘기죠. 두 번째, 해수면에서 표준 대기압은 101.3 kPa. 우리 1기압이 101, 325 파스칼이라고 하죠. 또 이거를 킬로파스칼로 하면 101.325 킬로파스칼. 그래서 우리가 이 표준 대기압은 101.325, 101.3 킬로파스칼 맞는 얘기죠. 세 번째에 가면 이 계기압은 절대압하고 대기압의 합이다. 계기압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이쪽으로 이행하면 절대압 마이너스 대기압이죠. 그러니까 계기압은 절대압과 대기압의 합이 아니고 차이죠. 차. 마이너스. 그래서 3번이 바로 옳지 않은 거. 자,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이 부피는 절대압을 차지한다. 그래서 이상기체 방정식 PV는 N분의 WRT
또는 요 n분의 w가 몰수니까 nRT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P는 절대압을 갖다 의미한다는 거 맞는 얘기죠. 다음 49번 넘어가죠. 자, 이 49번은 단면적이 2.5cm의 제곱, 길이가 1.4m인 소방장비의 무게가 지상, 공기 중에서죠. 공기 중에서는 2.75kg이 나가고, 이럴 경우에 물속에서의 그 무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여러분이 비중이라는 것은 이 공기 중에서의 그 무게, 요 놈을 뭘로 나눠주냐면 공기 중에서의 무게 마이너스 물속에서의 무게, 차로 나눠준 거죠. 공기 중에서의 무게하고 물속에서의 무게의 차이가 뭐예요? 그게 바로 부력이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공기 중에서의 무게는 알고 있죠? 2.75라는 거. 그럼 뭘 알면 여러분이 요 물속에서의 무게를 알 수 있냐면 요 비중값을 여러분이 알면 돼요. 자, 비중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물질의 비중량을 물의 비중량 나눠준 거죠. 자, 물의 비중량 값이 얼마예요? 1000kg 포스퍼 미터의 3승이죠. 즉 물 1세제곱미터는 1000kg이 나간다는 거예요. 요거는 다른 말로 표기하면 어떤 물질의 요 밀도를 물의 밀도로 나눠준 거죠. 자, 물의 밀도도 마찬가지로 1000이에요. 근데 요거는 질량을 부피로 나눠준 거죠. 이 무게하고 질량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무게는 지역에 따라 변해요. 근데 이 질량은 지역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값이죠. 즉 중력 가속도를 무시한 것이 질량 값이고요. 중력 가속도를 적용한 것이 무게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비중은 어떤 물질의 비중량을 물의 비중량으로 나눠준 거니까 요 물질의 비중량 값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자, 이 비중량은 단위가 뭐예요? 어떤 물질의 그 무게를 뭘로 나눠준 거예요? 부피로 나눠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 부피 값은 알 수 있죠. 단면적 나와 있고 길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부피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피. 단면적이 2.5cm의 제곱이니까 이걸 미터의 제곱으로 곱하면 되죠. 고쳐주면 되죠. 자, 1미터는 몇 cm예요? 100cm죠. 즉 10의 자승이에요. 자, 그러면 V가 지금 2.5 뭐예요? cm의 제곱이죠. 자, 우리가 cm의 제곱을 없애고 뭘로 고쳐주는 거예요? 미터의 제곱으로 고쳐주는 거죠. 자, 1미터의 제곱은 cm의 제곱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1미터가 10의 제곱cm니까 10의 제곱에 또 제곱이니까 10의 4승 cm의 제곱이 되죠. 곱하기 길이가 얼마예요? 지금 1.4m죠. 이게 바로 부피예요. 단면적 A에다가 길이를 갖다 곱하면 바로 부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계산할 수 있겠네. 비중량 값. 자, 공기 중에서 무게값이죠. 2.75kg. 지금 여기는 kg인데 요 F를 표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kg 포스 요거의 무게거든요. 그러면 요 K자를 대문자 있죠? 좀 두껍게 써요. 이렇게 써도 같은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지상에서의 무게가 2.75g, 2.75kg이라는 것은 무게를 의미하는 거죠. 자, 부피는 계산했죠, 여기. 2.5 곱하기. 지금 10의 4승분의 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과 같은 거죠. 곱하기 1.4. 이게 미터의 3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비중량 값 계산하면 여기 나와 있죠. 7.857 하나. 비중량 값이 7857.14죠. 킬로그램 포스 미터의 3승이에요. 그 여기 비중량 값 구했고 물 비중량 값 1000 알고 있으니까 비중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비중량을 1000으로 나눠주면 돼요.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죠. 7857.14 나누기 물 비중량 1000으로 나눠주면 7.857이 되죠. 7.85714예요. 요거 갖다 그대로 대입하면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S 7.857 그다음에 공기 중에서의 무게 2.75 나누기 공기 중에서의 무게 마이너스 물 속에서의 무게가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요 대각선을 곱한 건 서로 같으니까 요 물 속에서의 무게를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즉 2.4kg 포스, 즉 공기 중에서의 그 무게는 2.75인데 물 속에서 재면 가벼워지는 거죠. 뭐 때문에요? 부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2.4kg가 나타낸다는 거죠. 물 속에서는. 다음 50번 넘어가죠. 자, 이 50번은 또 요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 유압장치죠. 그래서 유압장치의 그 원리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직경이 작죠. 이쪽은 직경이 커요. 그런데 여기서 누르는 힘 F하고 F2가 있죠. 또 여기 압력 P1하고 P2가 있는데 이건 어느 지점에서 재든 여기가 P1이라고 하고 여기가 P2라고 하면은요. P1하고 P2는 서로 같아요. 또 이걸 이 밑에서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를 기준선으로 했을 때 이 지점을 P2, 이 지점을 P1이라고 했을 때 P1하고 P2는 압력이 서로 같은 거죠. 정지 상태에 있을 경우에. 그런데 이 압력이라는 것은 힘을 갖다가 뭘로 나눠준 거예요?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거 대각선을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F는 압력에다가 단면적 곱한 걸로 또 변형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1지점에서의 그 압력을 갖다가 P1은 A1, F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요 압력 P2는 A2, F2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요건 대각선 서로 곱한 건 같죠. 즉 F1, A2는 A1, F2, A2. 네, A1이죠. F2, A1. 그럼 결국 여기서 F2는 A1분의 A2 곱하기 F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F1하고 F2를 보면 지금 이쪽 관이 지금 작은 쪽에서의 관계를 한번 보면 F1이 지금 어때요?
F1이 힘을, 작은 힘으로 이 큰 거를 밀어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요건 맞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P1하고 P2는 항상 같죠. 어느 위치에서는 수평 일직선상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L1하고 L2가 있는데, 자, 요게 길이가 여기서 밀면은 이게 많이 밀어야 요 놈이 조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L1은 L2보다는 훨씬 큰 거죠. 즉 여기서 살짝 요만큼만 눌러줘도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이만큼 올라가겠죠. 여기를 L2라고 하고 여기 L1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약간만 눌러줘도, 즉 L2만큼만, 요 L2만큼만 밀어줘도 이쪽은 관이 작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거죠. 즉 이쪽에 V1, 내려간 V1하고 여기에 V2라고 하죠. 줄어든 V2하고 여기 늘어난 V1하고는 V1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L1은 L2보다 상당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틀린 답을 여러분이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에서 한 1의 양하고 2번에서 한 1의 양은 서로 같죠. 요건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 3번이라는 답을 풀이하지 않고서도 여러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예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